저 자리는 이어두지 않는다면 뭐 수가 부분적으로는 이곳에선 수가 안 되지만 네, 여기 먹여치고요. 돌려치기를 한 뒤 이곳이 선수가 되면 아래쪽에서 수가 나요. 젖히면 이렇게 끊기게 되죠. 네, 흙이 맞게 된다면 백이 호구를 치죠. 단수를 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단수 치면 네. 자체로 세수이기 때문에 있기만 하더라도 백은 내수죠. 이렇게 수가 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유창혁 선수는 보강을 했고요. 명승부입니다. 위빈 구단 입장에서는 명승부가 아니겠죠. 그렇죠. 좀 아쉬운 네. 한 판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역시 세계 최정상급에 있었던 기사들의 대국을 보면 재밌어요. 네, 정말 재밌고 두 선수 모두 정말 뭐 내용적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이제 유빈 선수 같은 경우는 중국 국가대표팀 총감독 아닙니까? 근데 선수들도 아마 이 바둑을 보지 않을까. 봤겠죠. 보고서 감독님한테 좀 뭐라고 바둑적으로도 얘기를 하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유창혁 선수 같은 경우도 국가대표팀 감독을 굉장히 오랜 시간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세계대회에 한국 선수들이 출전할 때 이제 감독 역할로서 많이 이렇게 함께 따라가곤 했는데요. 그럴 때 위빈 감독과 또 많이 만나면서 이제 우리 각 나라의 선수들이 사실 자웅을 겨뤘었는데 오늘은 이 두 감독이 물론 유창혁 구단은 현재 감독이 아닙니다만 이 바둑판 앞에서 자웅을 겨뤘고요. 유창혁 선수가 기분 좋은 정말 내용적으로도 만족할 만한 그런 바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4회 LG배 결승을 다시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그렇기도 해요. 이제 두 선수가 그때 이후로 그 LG배 결승전 이후로 아마 결승에서 맞붙은 기억은 없거든요. 네. 그 당시에는 위빈 구단이 3대1로 승리를 가져갔죠. 네. 거의 20년 만에 두 선수가 만나서 결승전에서 자웅을 겨뤘는데요. 또 유창혁 구단이 제일 많이 우승했던 대회가 왕위전인데요. 네. 그래서 뭐 조국수, 서명인처럼 유왕이라고도 불렸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양재호 구단이 네. 두 분이 이제 친하시잖아요. 네. 재밌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유창혁 구단이 상금 규모가 작은 대회에서는 좀 제한 시간을 다 사용하지 않고 신수를 시험해 보기도 했대요. 근데 이제 왕위전 같이 상금이 큰 대회에서는 네, 정말 치열하게 두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 당시에 큰 승부에 강한 사나이 뭐 이런 수식어도 따라다녔고요. 네. 이제 저도 갑자기 기억이 난 건데 예전에 정말 오래된 얘기인데 제가 기록자로서 유창혁 구단과 당시에 정말 잘 나가는 신예 박영훈 선수의 바둑을 기록한 적이 있어요. 네. 당시에는 유창혁 선수는 뭐 이미 세계대회 우승도 몇 차례 차지했던 선수였고 박영훈 선수는 이제 조금 성적을 내는 아마 한 2단 정도? 박영훈 2단 뭐 이런 시절이니까 정말 오래전이죠. 그래도 주목받는 대국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 당시에 이제 그 바둑을 제가 기록을 했는데 뭔가 유창혁 선수가 그렇게 뭐 힘을 쓰지 않고 당시에 저는 유창혁 선수가 이길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박영훈 선수가 승리를 했거든요. 그리고 패한 다음에도 뭐 별로 그렇게 뭐 아파한다거나 좀 이제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같이 복귀하고 물론 어린 신예 기사와 복귀하는 건 선배로서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이지만 네. 또 이제 뭔가 그런 모습을 이제 제가 봤던 기억이 떠오르는데요. 그만큼 유창혁 선수는 당시 그게 본선 1회전 경기였어요. 그러니까 본선 1회전 또는 뭐 예선전 이런 데서는 약간 힘을 좀 비축하고 그때 또 다른 유명한 일화는 이창호 구단과 국내 기전에서 만나면 사실 많이 못 이겼습니다. 네. 뭐 세 판 두면 한 판 정도 이기는 그런 느낌이고요. 실제 상대 전적도 딱 그 정도예요. 근데
이창호 구단과 세계대회에서만 만나면 유창혁 구단이 힘을 발휘했죠. 그래서 번번이 이창호 구단의 세계대회 우승을 가로막고 유창혁 선수가 우승을 차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은 그랜드슬램을 달성을 했는데 네. 이창호 구단의 그랜드슬램을 방해를 했죠. 그렇죠. 당시에 그랬었고요. 후에 이창호 구단도 뭐 물론 그랜드슬램 달성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정말 세계대회 하면 이창호 구단이 정말 전설적인 기사고 거의 우승을 독차지하다시피 했지만 한국에는 든든한 지원군이라고 할까요? 유창혁 구단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한국 바둑이 정말 90년대 말 2000년대 초까지 세계대회에서 23번인가 연속으로 이제 우승을 차지한 기록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세계 무대를 호령했던 유창혁 선수와 이창호 선수 그리고 조훈현, 서봉수 이렇게 4명의 선수들이었고요. 4천왕이었죠. 그렇습니다. 유창혁 선수 같은 경우는 대단한 게 1996년부터 2002년까지 한 해도 빼놓지 않고 세계 무대 결승에 진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건 정말 대단한 기록이에요. 네. 그 중에 우승도 많이 했고요. 네. 자,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하는 동안 이제 바둑은 거의 다 정리가 됐고요. 이제 뭐 특별하게 변한 곳이 없죠. 뭐 중앙도 흙집이 오히려 좀 더 낮고 백은 이곳에 집을 좀 얻었고요. 결국 반면으로 한 15집 차이가 지금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한두 집짜리 끝내기만 남은 거죠. 그렇습니다. 뭐 지금은 뭐 거의 정리가 됐고요. 이제는 역전하기는 정말 힘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유창혁 구단은 8강에서 전기대회 준우승자인 네웨이핑 구단을 꺾었고 4강에서는 우주류로 유명한 다케미야 마사키 구단에게 시간승을 거두며 결승에 올라왔습니다. 네. 자, 이제 우승이 눈앞에 보이고 있는데요. 그리고 서봉수 구단이 4강에는 올라왔으나 위빈 구단한테 져서 결승에 올라오지 못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좀 어떻게 보면 서력을 또 대신해 네.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또 그게 안타깝게도 대역전패가 났다고 합니다. 네. 네, 지금 거의 정리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두 선수 모두 승부는 다 알고 있을 거고요. 유창혁 선수는 기분 좋은 상태로 지금 대국을 지속하고 있고 위빈 선수는 좀 아쉬운 마음에 내가 여기 아래쪽 이 뒷맛을 왜 못 봤을까 이런 것을 자책하면서 좀 수를 이어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대국에서 유창혁 구단이 승리하게 된다면 또 상대 전적이 10승 6패로 격차를 벌일 수 있게 되고요. 네. 그러니까 두 선수가 활약하던 그 시절에도 유창혁 선수가 좀 더 좋은 성적을 기록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대회 우승도 뭐 많이 했고요. 또 요즘 활약을 펼치고 있는 여자 1위 최정 선수가 유창혁 구단의 제자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최정 선수가 유창혁 구단에게 또 사사를 받고 정말 좋은 한국 바둑의 정말 또 큰 훌륭한 선수로 성장을 해줬고요. 유창혁 선수도 굉장히 뿌듯할 겁니다. 네. 두 선수가 또 짝을 이루어서 페어 대회에 나와서 우승을 한 적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제지간에 페어 대회로 나와서 또 우승까지 거머쥔 경력이 있고요. 자, 바둑은 일단 위빈 선수가 좀 아쉽기 때문에 끝까지 진행을 할 것 같아요. 뭐 여기까지 두고서 일단 던질 타이밍은 지났고요. 일단 끝까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반면 15집 이상 차이가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유창혁 선수 자
자, 정말 승부사로 돌아온 지 이제 뭐 몇 개월 지나지 않았거든요. 네, 본인의 첫 세계 시니어 바둑 대회 우승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대회 우승 많이 했지만 네. 이 시니어 대회 우승은 처음이거든요. 좀 감회가 새로울 것 같고요. 앞으로 시니어 대회에 유창혁 구단의 이름이 많이 보일 것 같아요. 네, 이제 다시 승부사로 복귀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활약을 또 바둑 팬들이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유창혁 선수 같은 경우는 이 대회가 열리기 한 달 전에 열렸던 네웨이핑 시니어 바둑 대회에서 네. 또 아쉽게 3위를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억을 또 이겨낼 수 있는 우승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시니어 대회 하면 만 50세 이상 기사가 참가를 하기 때문에요. 유창혁 선수가 앞으로는 시니어 대회에서 굉장히 얼굴을 자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니어 대회에서는 신인이에요. 맞습니다. 참 이 바둑을 보면 유창혁 선수가 뭐 결과도 그렇지만 내용적으로도 굉장히 만족을 할 것 같아요. 이게 선수들이 또 결과가 아무리 잘 나와도 좀 내용적인 부분에서 불만이 있으면 아쉬운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네. 물론 우승이라는 그 타이틀은 굉장히 기쁜 것이지만 이 내용적인 부분도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오늘 대국은 그런 내용적인 부분에서도 정말 완벽했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저는 앞으로의 이 시니어 대회, 이제 분명히 한국에서 주최하는 시니어 대회도 이제 조만간 열리게 됩니다. 세계 시니어 대회가 열리게 되고요. 앞으로도 이런 시니어 대회가 많이 열리고 또 생기게 될 텐데 거기서의 경쟁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요. 일단 한국에는 역시 유창혁 선수와 서봉수 선수가 가장 강력하고 중국은 위빈 선수, 또 네웨이핑 선수가 강력하다고 봐야겠고요. 또 마샤오춘 선수도 있죠. 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고바야시 고이치 선수가 가장 강력하지 않을까. 네웨이핑컵에서 우승을 했던 선수죠. 그렇습니다. 정말 예전에 제가 어릴 때 공부할 때 정말 유명했던 선수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선수들의 바둑을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니까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자, 이제 바둑이 다 마무리되었고 유창혁 선수의 승리로 바둑이 끝이 났습니다. 네, 유창혁 구단이 흑 10집 반승을 거두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유창혁 구단이 분명 중반까지는 좀 고전이었는데 호구의 묘수를 발견했죠. 그렇습니다. 이 초반전을 너무 멋있게 보여주면서 이 완승을 거두는 게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요. 이 유창혁 선수가 뭔가 방향적으로 좀 착오가 있었잖아요. 이제 뭐 모르겠어요. 유창혁 선수는 좀 의도되었던 건지도 모르지만 네. 사실은 이 작전이나 일관성 면에서는 조금은 약간 어떨까 싶은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 상황에선 분명히 위빈 선수가 좀 앞선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나왔던 그 묘수. 그러니까 우변 쪽을 짚어 들어간 그 유창혁 선수의 수법과 그리고 아래쪽의 그 묘수는 정말 유창혁 선수다운 날카로운 수였습니다. 네, 유창혁 구단이 이 대국에서 승리하면서 첫 시니어 대회에서 세계 시니어 대회에서 우승을 거뒀는데 유창혁 구단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가요? 저는 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뭐 돌아온 승부사 유창혁. 이제 앞으로 이제 승부사로서의 유창혁 선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시니어 대회가 굉장히 앞으로도 많이 열릴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시니어 대회에서 유창혁 선수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돌아온 일즘의 유창혁 구단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